너 같은 놈은 고아원에나 처박혀 있어야지. 시장 한복판 고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 보험금으로 빌부터 사는 주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재민에게 쏠렸습니다. 12살 소녀는 멱살이 잡힌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가 먹는 밥 한 숟가락이 얼마짜린 줄 알아? 재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돈만 빼먹는 짐덩어리 주제에 고모는 재민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흐느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소년이 20년 뒤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를.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던 그날 밤 윤재민은 골목 어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어깨 위로 하얀 눈송이가 끊임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로는 매서운 한기를 막아낼 재간이 없었죠. 손은 이미 시퍼렇게 얼어붙었고 발끝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살던 빌라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고모의 실루엣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창문은 곧 커튼에 가려졌습니다. 넌 짐덩어리야. 당장 나가. 고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발을 떼어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걷는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발 사이로 번져나가며 주변을 몽환적으로 물들였습니다. 사실 재민에게 갈 곳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재민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따뜻했던 집은 사라졌고 매일 아침 깨워주시던 엄마의 목소리도,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던 아빠의 손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유일한 혈육이라는 고모가 재민을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고모는 재민을 식구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떠맡은 짐으로 여겼을 뿐이었죠. 밥을 먹을 때면 눈치를 봐야 했고 잠자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좁은 베란다 한 구석이 재민의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재민은 참았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고모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내가 먹는 밥값이 얼만 줄 알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뭐하러 여기 있는 거야? 고모부는 옆에서 담배만 피웠습니다. 말리지도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관했을 뿐이었죠. 재민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더는 못 봐주겠어. 고모는 재민의 가방을 던지며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거세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재민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교과서 몇 권과 낡은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의 사진 한 장도 들어 있었죠. 그렇게 재민은 쫓겨났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재민은 가로등 아래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손은 너무 시려워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재민은 막연했습니다. 친구 집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아무도 재민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골목 끝자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재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발 사이로 간판 하나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간판이었지만 불빛은 따스했습니다. 한성 서점. 재민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불빛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서점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오래된 2층 건물이었고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힌 서가들이 보였고 작은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미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김이 서린 유리 너머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쓴 그는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쫓겨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고아라는 딱지, 의지할 곳 없는 아이라는 낙인은 재민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더 이상 밖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점 안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또 쫓겨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우셨죠? 재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재민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강은호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재민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고 책 몇 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재민은 간신히 눈을 떴지만 초점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은호는 재빨리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재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밖에 있었던 거야? 은호는 재민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소년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은호는 재민을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점 뒤편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호가 평소 쉬거나 책을 읽는 공간이었죠. 낡은 소파와 작은 난로, 그리고 책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난로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재민을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장으로 걸어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바랬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책 알아? 은호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야. 그때 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 은호는 책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이 책이 날 살렸어. 책은 그런 힘이 있어. 사람을 살리는 힘. 재민은 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은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넌 여기 있어도 돼. 오늘 밤은 여기서 자. 재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받아준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여긴 서점이지만 동시에 쉼터이기도 하거든. 은호는 책을 다시 책장에 꽂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쉴 곳이 필요해. 특히 추운 겨울밤에는 더 그렇지. 재민은 여전히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따뜻한 거 가져올게. 은호는 서둘러 작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전기포트와 간단한 식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쌀을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는 소파에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자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언제 쫓겨날까? 재미는 늘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버림받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10여 분 뒤 은호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 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재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어지러웠지만 정신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은호는 작은 탁자를 가져와 재민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죽그릇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서두르면 체해. 재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동시에 낯선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재미는 조심스럽게 죽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재민의 눈가가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고모 집에서는 늘 식은 밥이나 라면으로 때웠으니까요. 은호는 재민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을 뿐이었습니다. 재민은 죽을 다 비웠습니다. 그제야 조금 힘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밖에 얼마나 있었어?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고모 집에서 쫓겨난 뒤로 정신없이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은 어디야? 은호의 질문에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었으니까요. 없어요.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재민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은호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으니까요. 갈 곳 없는 아이들,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으니까요. 은호는 재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참지 않아도 돼. 재민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은호는 아무 말 없이 재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재민은 눈물을 그쳤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민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은호는 담요를 재민에게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 이야기하자.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불을 끄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재민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난로의 불빛이 천장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재민은 그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따뜻한 순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문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재민의 얼굴 위로 희미한 불안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재민이 한성 서점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재민은 서점 일을 거들며 지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손님이 오면 차를 내왔습니다. 은호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재민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신세를 지는 게 미안했으니까요. 은호는 재민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재민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책 속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호가 신문을 펼쳐보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민은 은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대. 재개발이요? 응. 이 일대를 전부 밀고 새 건물을 짓는다는 거야. 재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서점은요? 글쎄, 아마 철거 대상일 거야. 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날 오후 서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재민은 책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고모였습니다. 고모 옆에는 고모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고모가 재민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은호가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고모 부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의 고모입니다. 며칠 전부터 집에 안 들어와서 찾고 있었어요. 고모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호는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이가 여기 있고 싶다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애는 우리가 보호자예요. 당장 데려가야죠. 고모는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재민은 은호 뒤로 숨었습니다. 싫어요. 안 갈래요.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녀석이 버릇이 없네. 어서 나와. 고모부가 나섰습니다. 그는 덩치가 컸습니다. 은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이가 싫다는데 억지로 데려갈 순 없죠. 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자입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고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를 학대한 거 아닙니까? 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세요? 그냥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제로 증거는 없었습니다. 재민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고모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죠. 법적 보호자니까.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엄마 아빠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내가 미성년자잖아. 당연히 보호자가 관리하는 거야. 고모는 재민을 쏘아봤습니다. 은호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명백했습니다. 재민을 데려가려는 이유는 아이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혈육이잖아요. 고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곧 철거된다면서요?
이 애를 어디서 키우려고 그러세요? 고모부가 서점 안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은호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이 확정되면 서점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어서 나와, 재민아. 고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가요. 이 버릇없는 녀석이. 고모부가 재민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은호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가 싫다는데 강제로 데려갈 순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가족일에 참견이야? 고모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아동학대로요. 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괜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은호는 침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죠. 어차피 법적으론 우리가 보호자예요. 법원에 신청하면 끝이에요. 고모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데리러 올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고모 부부는 서점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재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호는 재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어떻게요? 법적으로는 고모가 보호자잖아요. 재민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은호는 다짐했지만 사실 막막했습니다. 재개발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재민의 보호권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은 고요했지만 재민의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또 버려지는 걸까? 재민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은호 역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재개발 관련 자료와 아동보호 관련 법률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재개발을 준비하는 중장비들의 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점도 재민도 모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쩌면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럼에도 은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은호는 책상 위에 낡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살렸던 그 책이었습니다. 책은 사람을 살린다. 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은호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민은 일주일 만에 학교에 갔습니다. 은호가 권유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만 깊어진다고 학교라도 다니며 일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민은 내키지 않았지만 은호의 말을 따랐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재민에게 쏠렸습니다. 재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요즘 어디 살아? 들었어? 재래시장 헌책방에 산대. 거기 곧 철거된다며? 진짜? 그럼 또 쫓겨나는 거네. 아이들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재민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재민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재민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몇몇 아이들이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재개발 거지 집에 사는 애. 불법 거주자 아니야?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진짜 불쌍하다.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냥 고아원 가지 그래. 한 아이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재민은 서둘러 학교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재민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민. 재민은 몸을 돌렸습니다.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빠른 걸음으로 재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너 왜 학교에 갔어?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학교에 가야 해요. 재민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뭐, 지금 말대꾸야? 고모는 재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내 주제의 학교는 무슨 학교야? 돈만 빼먹는 주제에. 고모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부모 보험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재민은 고모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모의 힘은 강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라지 뭐.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인지 다 알아야지. 고모는 재민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재민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지며 피가 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안에 짐 싸.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고모는 재민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재민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에서 흐르는 피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걸어야 했습니다. 서점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재민이 서점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재민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재민은 달려가 은호를 흔들었습니다. 은호는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구급차. 불러야 해.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재민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구급차에 실렸고 재민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은호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재민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저밖에 없어요. 재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심장 질환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재민은 침대 옆에 앉아 은호를 지켜봤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재민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죄송해요.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있어서 사장님이 아프신 거예요. 제가 짐이 된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학교에서의 모욕, 고모의 폭언, 그리고 은호의 병. 모든 게 자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사장님은 괜찮았을 거야. 내가 없었으면 아무도 힘들지 않았을 거야. 재민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재민은 눈물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은호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재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력감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작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사장님을 지키고 싶어. 이 서점도 지키고 싶어. 재민은 눈빛을 고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민은 은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깨어나세요. 제가 뭔가 해볼게요.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연함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은호가 깨어났습니다. 재민은 침대 옆에서 졸고 있다가 은호의 작은 신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사장님. 재민은 벌떡 일어나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재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재민아. 은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재민이 서둘러 일어나려 하자 은호가 손을 내밀어 재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재민은 다시 앉았습니다.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걱정 많이 했지?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은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침대 밑에 가방이 하나 있어.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 밑을 살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걸 꺼내 은호에게 건넸습니다. 은호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은 곳곳이 닳아 있었고 지퍼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 누렇게 바랜 노트 한 권,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은호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건 서점 장부야. 50년 전부터 기록된 거지. 은호는 장부를 재민에게 건넸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책 제목, 판매 날짜, 손님 이름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필사한 노트야. 좋아하는 문장들을 옮겨 적은 거지. 은호는 노트를 재민에게 건넸습니다. 재민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장이야. 많진 않지만 내가 쓸 수 있어. 은호는 통장을 재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사장님 거잖아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제 서점을 지킬 힘이 없어.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재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은호는 재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많은 걸 해냈어. 살아남았고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호는 재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책은 시간을 넘어 너를 키울 거야. 내가 그랬듯이.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길을 찾아라.
남이 정한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라.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서워요. 실패할까봐.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야. 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이 책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재민은 가방 안의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은호의 삶이 담긴 증거였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만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볼게요.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면 돼. 재민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재민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서점을 지키는 것, 은호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민은 은호가 건넨 가방을 들고 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장부와 노트를 읽었습니다. 은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서점을 지켜온 이야기,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재민은 결심했습니다. 이 서점을 지키겠다고, 은호의 마음을 지키겠다고요. 다음 날 재민은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국 청소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었습니다. 재민은 멈춰섰습니다. 이거다. 재민은 공고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언론 홍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재민은 곧장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전통 서점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결합이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을 디지털로 보존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재민은 밤낮 없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서점 장부를 분석하고 시장 상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할머니 떡집, 아저씨 철물점, 이모님 반찬 가게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재민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떡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공모전 준비하고 있어요. 서점을 지키려고요. 그래, 우리 시장도 함께 살릴 수 있으면 좋겠구나. 할머니는 재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재민은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바람,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 뒤 발표 날이 왔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참가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재민의 차례가 왔습니다. 재민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윤재민입니다. 오늘 전통 서점을 살리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민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한성 서점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모습들도 함께 보였습니다. 이 서점은 50년 동안 이 동네를 지켜온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 서점을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책들을 디지털로 보존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재민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서점 내부에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어 책을 스캔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해 아카이브를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서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재민은 시장 상인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떡집 할머니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냥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곳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이 자라고 어른들이 살아가요. 철물점 아저씨도 나왔습니다. 재개발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심사위원들은 화면을 주목했습니다. 재민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것이 낡은 게 아니라 소중한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나요? 재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갈 곳이 없었을 때 이 서점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저를 살린 곳을 지키고 싶습니다. 심사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재민은 대상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민을 조롱하던 아이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언론의 관심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이 먼저 기사를 냈습니다. 12살 소년 전통 서점 살리기 나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곧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재민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왜 서점을 지키려고 하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서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곳이에요. 제 이야기도 여기 있고요. 재민의 말은 담담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장 보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나섰고 온라인 서명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재민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개발업자 측에서는 언론 플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고모 부부도 움직였습니다. 고모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아이는 문제아예요.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론은 이미 재민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나섰습니다. 떡집 할머니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에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철물점 아저씨도 증언했습니다. 저 애가 우리 시장을 위해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아세요?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어요. 개발업자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고모 부부는 더 이상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으니까요. 재민은 서점 앞에 서서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 넓은 사무실 안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재민이었습니다. 이제 32살이 된 재민은 더 이상 그때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안정적이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재민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은호가 서점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재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은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재민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모전 대상을 받은 뒤 재민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경영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교육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그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서점들과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 해외로도 진출했습니다. 5년 전 회사는 글로벌 교육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재미는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은호교육재단이었습니다. 은호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은호가 전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재미는 액자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약속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고모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재미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고모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고모는 재민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걸어가 고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재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민아. 고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민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고모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 계약서입니다. 재민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모께서 지난 10년간 여러 곳에서 빚을 지셨더군요. 총액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채권들을 모두 매입했습니다. 이제 고모의 채권자는 저예요. 재민은 서류를 고모 앞으로 밀었습니다. 20년 전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고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죠. 재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권이 제게 있어요. 고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재민아, 정말 미안해. 고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돈이 필요했고 살 길이 막막했어.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야. 재민은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고모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도 결국 삶에 지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악의만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두려움과 절박함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모.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모를 용서할 수 없어요. 고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복수하고 싶지도 않아요. 재민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채무조정 계획서예요. 고모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갚으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고모는 고개를 들어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는 거니? 제가 받은 빚을 갚으려고요.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은호 사장님, 시장 상인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 그분들이 저를 살렸어요. 재민은 다시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요. 비록 고모지만 그냥 쓰러지게 둘 순 없어요. 고모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라도 책임을 지세요. 제대로 사세요. 재민은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재민아. 고모가 불렀습니다. 재민은 멈춰섰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재민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재민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후련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재민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은호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잘했죠? 재민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은호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재민은 액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성 서점 재개관식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철거 위기를 넘긴 서점은 이제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재민의 재단이 관리하며 지역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지만 재민의 눈에는 20년 전 그 골목이 보였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밤, 간신히 서점 문을 열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민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꾸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재민을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성 서점 재개관식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재민은 서점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건물은 보수됐지만 그 온기는 그대로였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렸습니다. 한성 은호 도서관이라는 금빛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재민의 회사 직원들까지 모두가 이 순간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떡집 할머니도 왔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재민아, 잘 컸구나. 할머니는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재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철물점 아저씨도 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아저씨는 재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호 사장님이 보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그러셨을까요? 당연하지.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재민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준비한 원고는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속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민입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서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호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셨고 이 시장 분들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재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책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요. 재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늘 이 도서관은 단순한 책 읽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쉼터가 될 겁니다. 재민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은호 사장님이 원하셨던 거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민은 단상에서 내려와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책장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중앙에는 넓은 열람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들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재민은 벽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호와 어린 재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2살의 재민은 수줍게 웃고 있었고 은호는 재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까지 왔어요. 재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우는 거예요? 재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큰 눈망울로 재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기쁜 거야. 여기 책이 정말 많아요. 다 읽어도 돼요? 그럼 마음껏 읽어.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책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20년 전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도서관 안은 점점 아이들로 채워졌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들, 숙제를 하는 아이들, 그냥 쉬고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은호가 원했던 거라는 것을요. 책이 사람을 살리는 공간, 누구나 환영받는 공간,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공간이요. 재민은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 은호가 처음 보여줬던 그 책이었습니다. 표지는 더 낡았지만 내용은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재민은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은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책은 시간을 넘어 너를 키운다. 마이너스 은호. 재민은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재민은 도서관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 내리듯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재민은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치던 겨울밤, 쫓겨나 떨고 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불빛을 보며 서점 문을 열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시작된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재민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픔은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재민은 도서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재민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서관 불빛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20년 전 재민을 살렸던 그 빛과 똑같았습니다. 이제 그 빛은 다른 누군가를 살릴 것입니다. 재민은 다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 세상에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게 진짜 은호의 유산이라는 것을요. 재민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빛은 계속 빛났습니다. 따뜻하게, 영원히.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시거나 좋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